안녕하세요. 이재일입니다. 이번 강좌는 채널 패널에 관련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채널 패널은 고급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채널 패널에서는 색상 모드를 확인하거나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색상 패널을 또 제공하기도 하고요. 사용자가 직접 생성할 수 있는 알파 채널은 흑백 이미지 형태로 선택 영역을 만들거나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일부 필터들은 이 알파 채널을 통해서 샘플 소스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색상 채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채널이라는 것은 이미지의 색상 정보를 색상 모드에 따라 분리해 놓은 곳인데요. 각각의 색상 구성을 살펴봄으로써 이미지의 색상을 쉽게 분석할 수 있으며 지원되는 색상수가 다른 색상 모드의 특성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빨강과 초록, 파랑으로 이미지 색상을 구현하는 RGB 모드 컬러 채널은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 이들의 혼합 채널인 RGB 채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채널들은 그 색상의 정보와 음영 값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파일을 오픈을 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을 오픈하셔서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이미지 아무거나 가져오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는 그 오이도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를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수업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어느 부분이냐면 이 레이어 팔레트가 아니라 채널 팔레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채널 팔레트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과 같이 각각의 색상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레드와 그린, 블루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RGB 채널이 이렇게 구현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포토샵에서 제공되는 모든 이미지들은 그 채널 팔레트에서 보시면 지금과 같이 RGB 통합 채널, 레드 채널, 그린 채널, 블루 채널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으로 보시면은 첫 번째가 보시는 것처럼 그 알파 채널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포 채널, 그 다음에 채널을 선택 영역으로 바꾸는 법, 선택 영역을 채널로 바꾸는 것, 새 채널 만드는 것, 휴지통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지금 제가 체크하고 있는 부분이 휴지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것이 사용자가 새로운 채널을 생성할 수 있는 새 채널 만들기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선택 영역을 채널로 바꿔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채널을 또 선택 영역으로 바꿀 수 있는 명령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레이어 패널에서처럼 눈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셨다가 다시 재클릭을 하시게 되면 활성화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색상 채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의 활용법이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채널은 특정 영역 부분을 저장을 했다가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호출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책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좀 다르게 색상 채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정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채널 팔레트에서 블루 채널만 여러분들이 눈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루 채널만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나머지 그린과 레드와 RGB 통합 채널은 다 불이 앞에 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른 건 건들지 마시고요. 그냥 RGB 총합 채널의 그 눈 부분을 활성화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활성화만 시켜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컨트롤 키와 L 키를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과 L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흰색 슬레이드 바를 왼쪽으로 잡아당겨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슨 색이 여러분들이 추가가 되느냐면 푸른색이 추가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 좀 다르게 다양한 색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지금 블루 채널에 관련된 부분만 지금 활성화시켜서 보정하고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는 반대로 이번에는 붉은색을 나는 이 이미지에다가 좀 추가를 하고 싶다, 보정을 하고 싶다 하신다면 마찬가지 캔슬을 하고요. 레드를 클릭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다 눈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RGB 통합 채널에 눈만 켜주시고요. 컨트롤 L을 누르신 다음에 마찬가지 흰색 슬레이드 바를 왼쪽으로 잡아당기게 되면 조금 전에 푸른색이 많이 보였던 반면 지금은 붉은색이 많이 추가가 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색상 채널 값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보정을 하셔도 다양한 형태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의 이미지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없었을 텐데요. 자, 제목 표시줄에다가 마우스를 주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면 duplicate라는 명령이 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복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제를 하고 난 이후에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피 명령을 구현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모양이 변하는지요. 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블루 부분만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이 된 상태에서 다시 RGB 통합 채널의 눈 부분, 즉 활성화 나타내고 있는 활성화 버튼 부분만 클릭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을 텐데요. 컨트롤 L을 눌러서 그 레벨스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흰색 슬레이드 바를 왼쪽으로 잡아당겨 보세요. 그러면 자, 많이 변화가 되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원본 이미지와 그 다음에 색상 채널 값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보정한 작업이 이렇게 좀 달라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똑같이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붉은색 기운을 좀 활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는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레드만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RGB의 통합 채널의 눈 부분만 활성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L을 눌러서 레벨스를 누르신 이후에 마찬가지 흰색 슬레이드 바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잡아당기시게 되면 황혼이 좀 노을빛이 아주 진한 그런 이미지 형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본의 이미지와 사본의 이미지가 이렇게 많이 달라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채널 팔레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 채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영역을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는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이 많이 되는데요. 지금처럼 이와 같이 이미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보정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색감을 추가를 하거나 필요한 색감을 빼낼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채널 팔레트 이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 그 채널 팔레트에 대한 설명을 1차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계신 알파 채널을 생성을 해서 선택 영역을 저장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